자, 52페이지 보시면 여러분 이온화 에너지라고 있을 겁니다. 있죠? 네. 영상에서도 선생님이 설명을 했는데 이온화 에너지의 정의는 뭐냐면 전자를 그 원자 내에서 전자 하나를 이렇게 떼어낼 때 흡수하는 방출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필요로 하는 그때의 에너지를 뭐라고 한다? 이온화 에너지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특히 어떤 상태일 때 기체 상태의 원자 1몰에서 전자 1몰을 떼어낼 때 그때를 뭐라고 한다? 필요한 에너지를 이온화 에너지라고 합니다.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하나 뗄 때보다는 두 개 뗄 때보다는 세 번째보다는 네 번째 점점점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왜 그럴까? 가운데 양성자 수는 변함이 없잖아. 그래서 상대적으로 가운데 있는 애들의 그 크기는 변하지 않는데 전자수가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인력이 더 크게 작용해서 더 많은 에너지가 좀 필요해요. 이게 나중에 이제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라고 해서 거기 보시면 이온, 2, S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온은 무슨 뜻이야? 첫 번째 전자를 한 개 떼낼 때 에너지. 두 번째는 E2는 두 번째. 두 개란 뜻이 아니에요. 두 번째 전자를 뗄 때 필요한 에너지. 부담은 알겠지만 점점 커집니다. 알겠죠? 우선 그 경향성 이해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좀 설명을 좀 해볼게요. 여러분 거기 책 보시면 5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이온화 에너지의 주기성 해가지고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그래프 갖고 이제 설명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그래프를 설명하려고 어떻게 할 거냐? 그 그림을 그릴 겁니다. 아마 수업 영상에서도 그렸던 걸로 기억이 나요. 이거 왜 그러냐면 제1, 제2 이렇게 비교하는 문제가 한 번씩 같이 나오기 때문에 제2까지는 알면 제3, 제4 찾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원리가 똑같아서. 그래서 한꺼번에 좀 표현해보자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우선 밑에서부터 좀 그림을 그리면 여러분 그거 보셔도 돼요? 나는 그냥 설명을 하고 다 그리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갑니다. 조금 이쪽까지는 좀 지워야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가 아마 수소라고 되어 있을 거고 헬륨 되어 있을 거고. 얘들아 맞아 안 맞아? 1, 2, 3, 7, 8까지는 다시 보시면 좀 되겠습니다. 설명 좀 해볼게요. 얘들아 여기까지는 몇 줄이죠? 1줄이죠. 여긴 몇 줄이죠? 2줄이에요. 전체적인 걸 보세요. 1줄기가 더 위에 있죠. 얘들아 그걸 봐봐. 위에 있잖아. 그 무슨 말이야? 한 개 뗄 때 필요한 에너지가 크다는 뜻이에요. 그럼 왜 그럴까? 껍질이 작아요. 무슨 말이야? 거리가 짧아요. 누구와? 양성자. 그럼 인력이 크게 작용하지. 거리가 가까우니까. 너네 혹시 물리 배웠니? 그래요? 물리의 쿨롱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전하를 띄우는 플러스랑 윤수님 배웠어? 물리? 그래요? 아무튼 쿨롱이라는 과학자가 두 개의 전하를 띄우는 입자세에 작용하는 그 힘의 크기를 나타내는 공식이 있어요.
그럼 그 공식에 따르면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하거든요. 지금 무슨 말이야? 가까우면 커지는데 멀면 작아집니다. 그런데 일주기는 껍데기 자체가 뭐예요? 한 껍데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가깝게 있는 거잖아요. 원자과 전자가. 맞아 안 맞아? 그렇기 때문에 인력이 어떻게 작용한다? 크게 작용해. 그러니까 떼어내기가 쉽지? 않아. 무슨 말이야?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 그래서 좀 못해요. 전체적으로. 반면에 이중 애들은 얘네보다는 아래쪽이죠. 여러분 옆에 한 번 더 보세요. 그 NA부터 다시 한 번 더 보세요. NA. 더 좀 낮아지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그럼 왜 그렇다 이거는? 전자 껍질 수 때문에 돼요. 전자 껍질 수가 커지면 거리가 멀어진다는 얘기야. 멀어진다는 얘기는 인력이 어떻게 작용한다? 작게 작용해. 그러니까 떼어내기 뭐 하다는 얘기야? 쉽다는 얘기예요. 전체적인 경향성을 모두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왜 주기마다 점점 낮아지냐라고 하면 뭐라고 해야 된다? 전자 껍질 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여기 교과서를 보시면 여기 바로 위에 2번 이온화 에너지 주기성이라고 있을 거예요. 거기 두 번째 칸에 보시면 같은 족 되어 있죠. 읽어볼게요. 같은 족. 원자 번호가 커지면 오히려 이온 에너지가 뭐 하대? 감소하대. 왜 그렇다고요? 껍질이 뭐해져서? 커져서. 거리가 멀다는 얘기니까 인력이 작게 작용해. 그러니까 떼어내기 뭐하다? 쉽다.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왜 주기가 이렇게 되는가? 왜 같은 족이 이렇게 되는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주기 한번 보시죠. 물론 중간에 이상한 포인트가 있긴 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우상향이죠. 그쵸? 무슨 말이야? 같은 주기에서는 번호가 커지면 한 개 떼어낼 때마다 필요한 에너지가 뭐하다? 커진다는 뜻이죠? 왜 그럴까요? 양성자가 뭐하니까요? 많아집니다. 선생님 전자도 많아지고 나도 알아요. 많아지는 거. 하지만 우리가 전에 배웠잖아? 간질내에서도 얘기했지만 전자 껍질수 다음으로 영향력 있는 애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양성자수. 유효액전화라고 했잖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더 인력이 크게 작용해서 안쪽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크기도. 그런 것처럼 얘도 전체적으로 뭐해? 커진단 말이에요. 인력이. 더 떼어내기 뭐하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세요. 같은 줄이 뭐라고 써있어?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개체로 뭐해진다? 개체로 증가한다. 그런데 보는 걸 알겠지만 얘들아 예외가 있어. 여기 보여요? 여기 보여요? 이 두 군데 예외가 있어요. 이 예외가 페이크 문제성을 되게 많이 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도대체 왜 여기 예외냐? 왜 우상향이 아니냐? 우하향이냐? 자, 한번 설명해 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예외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가 베릴륨과 분소가 그런 분이 있다. 자, 얘네들을 이해하려면 오비탈 기호 또는 오비탈 3자로 표현하시면 이해갑니다. 3자로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 자, 베릴륨 ES, ES EP라고 놓으면 얘는 한 상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분소는 이렇게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한번 채워볼게요. 하나. 물론 기준은 바닥 상태야 얘들아. 아래서부터 채우는 거야, 그지? 자, 그럼 보세요. 얘 보세요. 내가 만약에 4번이야, 베릴륨이야. 내가 여기에서 전자 하나를 떼려고 한대. 네? 그런데 얘네들 지금 뭐라고 했어? 근데 알다시피 처음에 우리가 양자수 교육도 알겠지만 서로가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돌아야 얘가 안에서 그 전자기적 힘이 상쇄가 돼서 안정하게 같이 있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파울리, 베타 원리에 따라서도 두 개밖에 못 들어간다고 했고 방향도 뭐하다? 반대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맞아 안 맞아? 맞죠? 그런데 여기서 굳이 하나를 빼겠대. 맞냐 안 맞냐? 그런데 얘는 원래 혼전자를 썼죠. 그럼 니네가 생각한번 해보세요.
안정성까지 고려하면 얘는 더 떼어내기가 쉽죠. 솔로가 더 떼어내기 쉽잖아요. 커플보다. 맞아 안 맞아? 물론 여러분 목소리들은 이해 안 가겠지만 왜? 얘가 서로 안정을 취하려고 잡고 있거든. 근데 굳이 여기서 떼려고 하니까 그 에너지를 비교해 봤더니 얘가 더 떼는 게 뭐 하더라? 쉽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조금 감소합니다. 조금. 막 엄청나게 감소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한테 뭐 하려고 구걸하라고 표지를 이렇게 해주는 거지 와 이런 차이 아니라고. 알겠습니까? 되게 미묘한 차이인데 왜 그렇다고? 홀전자로 존재하기 때문에 더 떼어내기 뭐 하다? 쉬운 거예요. 얘는 쌍으로 존재해서 그런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여기는 예외다. 자, 두 번째. 두 번째가 7번에 질소하고 8번에 산소가 있습니다. 여기는 또 얘기를 해봐야죠. 이것도 오비탈 상자를 좀 그려가지고 좀 얘기를 해볼게요. 뭐 이렇게 되겠죠? 배치하시면 자 7번 보세요. 어머 여기 봐 끝에 머리에도 푼트 규칙이 뭐지? 최대한 가능한 한 홀전자로 배치하자는 얘기죠. 왜? 서로가 같은 전압 띄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멀리 떨어져 있어야 좋거든요. 그래야 반발력을 뭐 할 수 있으니까 최소화할 수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채운다면 다시 앞으로 채운다 그랬잖아요. 맞아 안 맞아? 자 그럼 네 이렇게 지금 안전 취하고 있었어. 근데 여기서 굳이 하나 떼겠대. 얘는 이걸 떼는 거예요. 이거 떼는 거 아니에요. 이거 떼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 한번 생각해봐. 얘는 굳이 안정적일 때 하나를 떼는 것과 지금 아직 안정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이 쌍 때문에 좀 뭔가 불편했었는데 얘를 떼준대요. 그럼 뭐가 더 잘 떼어질까? 아는 게 더 잘 떼지지 않겠어? 왜냐면 어쨌든 전자간의 반발력은 존재하고 있으니 얘를 없애버리면 최소화시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얘는 이미 안정을 찾았다니까? 근데 안정을 찾은 상태에서 굳이 빼보려고 하니 또 이게 근소한 차이로 이게 더 떼기 뭐 하다는 얘기야? 쉽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조금 내려가. 하지만 얘보다는 크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네들만 좀 특이한 경향이 있다. 그래서 여기 옆에 보시면 뭐 에너지 값들이 나와요. 에너지가 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경향성을 그릴 줄 알아야 돼요. 무슨 경향성? 여기 리튬부터 플로린까지 이 경향성 있죠. 주르륵 쭉 올라갔다 내려갔다 주르륵 올라갔다 내려갔다 쭉 올라가는 거. 요거를 그림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다 정체가서 여기 뭐 누구 있었는지 몇 쪽에가 있었는지를 아셔야 돼. 왜? 어차피 이주민의 성주민의 원리는 다 똑같아. 어차피 한국 이주민 오시라고. 사실 이주가 더 많이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내가 그렸던 그래프는 바로 첫 번째 전자될 때는 무슨 에너지? 제일 이온화 에너지가 돼요. 첫 번째 전자 될 때. 첫 번째.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납득이 되죠? 그죠? 이거 빨리 얘들아, 이거는 쓰던지 뭐 사진 찍든지 뭐 하세요. 여기다 또 뭐 써야 돼서. 선생님 여기다 다 쓰고 싶어가지고. 내가 제2를 할 거예요. 제2. 두 번째 전자될 때. 됐나요? 자, 그럼 한번 생각 한번 해보자. 얘들아, 리튬 한번 생각해보자. 리튬 한번 생각해보자. 리튬 몇 쪽 원소죠? 1쪽이에요. 1쪽이라는 얘기는 전자를 하나 떼서 내가 원이온 되고 싶은, 양이온 되고 싶은, 즉 옥텟 규칙 혹은 듀엣 규칙을 만족해서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가져서 안정해지고 싶은 친구들이에요. 맞아요? 자, 그럼 봅시다. 얘가 몇 쪽이라고요? 1쪽이에요. 그럼 얘는 전자 하나 뗄 때는 되게 좋겠죠? 어차피 필요하지 않잖아. 자기가 안정을 취할 때. 누구랑 결합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따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 버릴 땐 좋아. 그럼 하나 버리면 이제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겠네? 하하하하 안정하겠네요?
그치? 그런데 거기서 굳이 두 번째를 떼겠대. 그럼 어떻게 할까? 잘 안 떼겠지. 지금 난 안정을 취했고 난 이 상태가 제일 최적인데 그래서 굳이 하나 뺏어간다는 얘기야. 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18쪽 전자배치와 같은 똑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무슨 말이야? 18쪽 원자배치처럼 존재하는 원소처럼 나는 이미 안정적인데 거기서 굳이 하나 때리려면 많은 에너지를 흡수를 해야 돼. 그러면 얘는 두 번째, 즉 제2 이온화 에너지 그리면 얘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 있게 돼. 엄청 높이 있어요. 여기 밑에 신경 쓰지 마시고 이 위를 그린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와 똑같은 헬륨과 비슷한 경향을 띠게 됩니다. 왜? 하나 잃었으니까 난 이제 사실은 무슨 전자배치야? 헬륨과 똑같은 전자배치가 됐잖아요. 그럼 헬륨의 경향성 따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들아 베릴륨은 어떻게 될까? 베릴륨이 2족이니까 두 번째까지는 괜찮지. 물론 좀 이때보다 높겠지만 그럼 누구랑? 리튬과 같은 경향성 띠게 돼요. 그래서 베릴륨은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 버려도 괜찮아. 왜? 얘는 두 개까지 최소 버려야 그때 안정해질 테니까. 그래서 얘는 누구처럼? 리튬과 같은 그런 전자배치, 이온화 에너지 경향처럼 거의 아래쪽에 있어요. 이게 지금 리튬이에요. 이게 지금 베릴륨. 나 지금 뭐 그리고 있다고 할까? 제1 그리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럼 선생님 얘는요? 얘는 이제 얘 따라가요. 왜? 하나 버렸으면 이제 얘는 베릴륨과 같은 전자계수를 갖고 있었을 테니까. 맞아 안 맞아? 아, 하나 버리면 두 번째는 그 전 단계에 있는 애랑 경향성이 뭐한데 이온 에너지 주기성이 닮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를 잘 보시면 얘들아 봐봐. 꼭 이 라인을 여기 보시면 이 라인을 보시면 꼭 옆으로 한 칸 이동한 것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맞아 안 맞아? 왜? 왜냐면 하나 잃었으면 이 전 단계 있는 원소와 똑같은 전자계수를 가지고 있었을 테니까 그 경향성을 비슷하게 갈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여기까지 이 그림이 옆으로 한 칸 옮겨졌어요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올라갔다가 살포시 내려갔다가 올라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이 올라가네.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중소가 되고 여기 탄, 질, 산, 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구간이 이만큼 구간이 이렇게 한 칸 옆으로 이동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더 안 그렇지만 이거 더 그리셔도 상관없긴 한데 여기로 많이 표현하면 그래서 이게 무슨 에너지다? 그래서 여러분은 제1만 그릴 줄 알면 이게 옆으로 한 칸 이동해요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주목할 건 뭐냐? 자 얘들아 여기서 뭐라고 했지? 제1에서는 베릴륨 즉 2조개가 13조개보다 높았었어. 그치? 근데 제2에서는 보세요 어때요? 13조개 더 높죠? 여기가 뒤바뀐다는 거예요. 여기가 뭐 한다고 얘들아? 여기가 뒤바뀌어 있어. 여기 보세요. 뒤바뀌어 있잖아. 여기도 어때요? 여기가 뭐 해줬어? 뒤바뀌어 있잖아. 그러니까 문제에 뭐 한 거야? 잘 나와. 맞잖아. 이거 이렇게 내려갔었잖아. 근데 제2에서 올라간 거야.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제 뭣도 할 수 있느냐? 아하! 봐봐. 제1일 때 괜찮았었는데 제2 때 막 높아진다 그랬잖아. 18쪽 전자배치처럼 원소처럼 전자배치처럼.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는 원자과 전자도 확인할 수 있어요. 전자과 전자. 왜? 하나 뜰 땐 괜찮아요. 두 번째는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말이 필요한다는 얘기잖아. 그 말은 하나까지는 괜찮은데 그다음부터 안 돼 이런 얘기일 거 아니야. 그럼 하나 떼었다가 괜찮은 애가 누구겠어? 1쪽이잖아 1쪽. 맞아 안 맞아? 그럼 하나 더 들어볼게. 첫 번째랑 두 번째랑 세 번째 버려도 큰 차이가 없어.
그러다 갑자기 네 번째 버리려고 하니까 갑자기 막 2만 정도 올라 필요해. 그럼 얘들아, 얘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는 버려도 된다는 얘기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럼 13조 원이라는 얘기. 그래서 이 에너지, 이온화 에너지 크기를 보고 원자과 전자, 한마디로 족도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이따 문제 풀 거고. 알겠어? 그래서 어떤 식으로 좀 많이 나오면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나와요. 뭐가 있을까?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만약에 이런 거 있어, 이런 기호들이 있어, 이런 기호. 이게 뭔 말이냐? 이게 만약에 우리가 가장 큰 뭐 족이라고 할까요? 그럼 얘들아, 이게 가장 크려면 아래는 작고 위에는 겁나 커야 되죠? 그럼 무슨 말이야? 2번은 작은데 2, 2는 엄청 커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1쪽이어야 되겠지. 아니에요? 누구다? 1쪽. 뭐 하나 더 해볼게. 만약에 여기가 2고 여기가 3. 이게 가장 큰 쪽은 누구? 큰 쪽 물어봤어. 큰 쪽. 몇 쪽일까? 두 번째까지는 괜찮은데 세 번째가 엄청 높다는 얘기죠? 그럼 몇 쪽일까요? 이 쪽이겠죠? 이런 걸로 확인하는 문제가 나와요.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뭐 해봐야 돼?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이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얘들아. 얘들아, 여기 외우는 게 아니라 이게 다야. 이온화 에너지 내용은 이게 다라고. 그러면 이걸 도대체 어떻게 내가 써먹을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써먹을 것인가. 이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미친 짓이야. 외우는 거 아니야, 얘들아. 자,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죠. 이 원 무슨 뜻이라고 했죠? 전자 한 개를 떼어낼 때, 이투는 전자를 두 번째 뗄 때, 실수는 세 번째 뗄 때 그런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52페이지에 화면에도 나와 있긴 한데 나는 이것 말고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어서 우선 먼저 55페이지 12번 문제가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거기 얘기 좀 해볼까 합니다. 우선 이건 연결될까요? 네. 자, 그러면 거기 한번 보시면 삼중이라고 나와 있는 X, Y, Z. E와 자, 선생님이 먼저 찾아볼게요. 자, 봐봐. 얘들아, 1번 딱 보는 순간 뭐부터 해야 되냐면 어디와 어디가 차이가 많이 날까를 찾으셔야 돼요. 이 순차 이온화 에너지 풀을 보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라고 얘들아? 어디가 차이가 많이 날까? 자, 그럼 첫 번째 어디가 많이 차이 나요? 여기죠? 두 번째는 여기죠? 맞아, 안 맞아? 세 번째는 한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얘는 중간 정도 될 거니까. 그죠? 아하, 얘는 몇 쪽일까요? 두 번째까지는 괜찮은데 세 번째는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몇 쪽 원소? 2쪽 원소. 그리고 선생님 영상 보면 알겠지만 보통 이 순차 이온화 에너지는 금속 위주로 만들어요. 1쪽, 2쪽, 13쪽. 알아서 잘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몇 쪽일까요? 13쪽이겠죠? 얘는 몇 쪽? 1쪽이죠? 얘들아 몇 쪽이라고 되어 있지? 아하, 3쪽이면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그 친구들이거든요. 다 찾았네요. 얘가 누구?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순차 이온화 에너지면 여러분 뭐라고? 우선 밑에 기니들 보는 게 아니에요. 가장 큰 차이를 찾아서 족을 찾아서 얘를 유추하셔야 된다고. 됐습니까? 그거 잘 보시면 얘들아, 우리가 아까 봐봐요. 잠깐 돌아가 볼까?
아까 2족하고 13족에서 2족이 높았고 13족 나갔던 거 기억나요? 안 나요? 나야 돼요? 여기 보세요. 마그네슘하고 알루미늄 보세요. 누가 더 작아요? 알루미늄 더 작죠? 그죠? 내가 이 일을 왜 하냐면 여기서 우리가 찾았지만 보통 여러분 갖고 있는 문제집에서 저희가 3죽이라고 안 나오고 2, 3죽이라고 나와요.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찾았던 거 같고 그럼 봅시다. 우선 여기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게 다예요. 여기에서는. 자 그럼 기억 먼저 봅시다. 다가 나보다 큰이에요. 내가 클까 안 클까? 응? 어떨 것 같아요? 커요 안 커요? 이런 문제는 정말 별로 안 좋은 문제인데 왜냐하면 여기를 막 물어보는 이런 문제는 없어요. 이런 문제는 없고 근데 선생님 그냥 이거는 어차피 이런 부분은 안 나와요. 이런 걸 물어보는 건 나오지는 않고요. 얘가 누구냐 정도 이게 찾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설명을 할 건데 선생님이 보건데 얘가 지금 뭐죠? 나트륨인가요? 그리고 얘가 뭐죠? 마그네슘이죠? 그러면 물론 첫 번째 뗄 때는 얘가 크긴 했어. 그런데 얘가 두 번째부터 값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확 올라가. 이거 더 많이 올라가죠? 맞아? 왜 그래? 애초에 양성자가 많아. 12개잖아. 많아 안 많아? 그래서 똑같이 여기서 이제 뭐지? 여기 두 개까지는 괜찮은데 세 번째부터 팍 올라간 거야. 이해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보다는 얘가 양성자 수가 그래도 한 개라도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난다? 높게 나타나. 앞부분 빼고. 그래서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저 다는 나보다는 뭐하다 커요. 근데 이런 문제 나오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너무 어이가 없네요. 그러니까 니은 같은 건 물어보겠죠. 니은. 왜? 원자과 전자수가 종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얘들아 맞아 안 맞아? 그럼 y는 z보다 크다 안 크다? 당연히 크죠? 3개랑 1개잖아요. 그죠? 이런 걸 물어볼 수 있죠. 이런 거. 자, 이거 의외로 애들 못하더라고. 정말 디귿 때문에. X1몰이 안정한 이온이 될 때, 자 그럼 얘들아 AX가 누구였어요? Mg야. Mg는 2족이야. 그럼 얘는 안정한 이온이 되려면 하나 잃어야 돼요? 2개 잃어야 돼요? 총 2개를 잃어야 돼요. 2개 잃어야 돼요? 자, 그럼 2개를 잃어야 되는데 애들이 뭔 생각하지? 2개 잃으려면 선생님 2개 잃으려면 요것만 있으면 되겠네요 하는 애들 있어요. 안 돼요. 이건 두 번째란 뜻이야. 즉, 그 디귿을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들아? 마그네슘은 전자를 몇 개 잃어야 된다고? 총 2개를 잃어야 돼요. 몇 개 잃어야 된다고? 2개 잃어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 뗄 때 필요한 에너지가 있고 두 번째 뗄 때 필요한 에너지가 있잖아. 즉, E1과 E2의 합한 에너지가 필요해요. 이 에너지를 뭐 해야? 흡수해야 이제 뗄 수 있는 거예요. 그 말 즉슨 1447도 안 돼. 733도 안 돼. 둘이 뭐 해야 된다는 얘기야? 더 해야 돼. 그만큼 에너지가 있어야 얘가 안정한 이온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얘는 그나마 착하게 733으로 나왔는데 나 같으면 1447 냈어요. 그럼 애들 그 맞다고 해. 안 그럴까? 왜? 그럼 정의를 잘못한 거예요. 이건 2개란 뜻이 아니라 두 번째란 얘기야. 두 번째 전자를 뗄 때란 뜻이니까 첫 번째 전자 뗄 때도 에너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더해줄 수 있지. 맞아 안 맞아? 그럼 얘들아 대략 얼마야? 80, 2180?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뭐가 문제일까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2180이 필요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나마 얘는 좀 쉬운 편이에요. 왜? 3주기만 알려줬잖아요. 그런데 보통 여러분 갖고 있는 문제집 보시면 알겠지만 2, 3주기로 나와서 유추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무슨 문제가? 순차이거나 에너지가.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럼 한번 돌아가 보죠. 여러분 53페이지 4번 봅시다. 4번. 그림이 나와 있고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찾아보래요. 자, 그럼 기억. 이온화 에너지가 리튬이 나트륨보다 큰 이유는 전자 껍질수와 관계. 당연하죠. 이거 뭐예요? 맨날 같은 족 아니에요? 리튬은 2족이고 나트륨 3껍데기니까 당연히 리튬이 인력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기억 맞습니다. 니은 질소가 탄소보다 에너지가 큰 이유는 유효핵 전하와 관계에 있다. 맞아 안 맞아? 맞죠? 양성자수 때문에 그런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같은 주기에 있는 애들끼리는. 자, 그럼 디귿. 이온화 에너지가 P, 황, 한 것은 전자 사이의 반발력과 관계에 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거 아까 그거 얘기한 거잖아요. 선생님. 누구? 예요. 잠깐 보세요. 얘요. 그래서 얘는 지금 얘를 하나 더 떼어내는 것도 쉽다고요. 반발력 때문에. 여기 굳이 따르면 애들 떼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유 맞아 안 맞아? 맞다고 얘들아.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책으로 나와 있긴 한데 여기도 한번 보시죠. 얘는 지금 몇 S에 있어요? 2S에 있고 얘는 2P에 있죠? 그럼 여러분 다전자 원자에서는 2P 에너지 중위가 좀 더 높죠? 맞잖아. 2S보다 2P가 높잖아요. 그래서 이거 더 떼기가 더 쉬워요. 더 위에 있으니까. 알겠습니까? 참고로 그냥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보시죠. 얘들아, 어차피 이제 문제만 풀면 다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저 쳐도 그냥 한 번에 조금만 하면은 다 끝낼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빨리 그냥 보내주려고. 그래 낫지 않겠어? 자, 그럼 6번 봅시다, 6번. 6번 보시면 얘들아 이걸 찾아야 돼. 보니까 화산토가 몇 개 있냐? 10개 있죠? 얘들아 네온의 전자배치를 갖는 것 같아요. 그치? 6번 그리고 뭐요? 거기에 A-인가요? 그 다음에 뭐야? B 투폴? 근데 얘네들이 무슨 배치? 네온의 전자 배치를 하고 있다고 되어 있죠? 자, 그럼 보세요. 네온 전자가 10개야. 네온 전자 몇 개라고 했죠? 10개예요, 전자. 자, 얘 입장 보세요. 얘는 하나, 얻어서 10개야. 안 얻었으면 9개. 누구? 플로린. 누구? 플로린이야. 부분 플로린. 얘는요, 2개 잃어서 10개 된 거죠. 안 잃었으면 12개였겠죠. 누구? 마그네슘. 며칠 전에 새말고 못했다고 했는데. 자, 그럼 봅시다. 비교한 거. 자, 원자를 비교한 거예요, 원자. 자, 홀전자를 비교한 거예요, 홀전자. 얘들아, 얘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내리고. 자, 홀전자 한번 따져봅시다. 홀전자 수는 얘가 1개, 얘가 1개예요. 그러면 A가 큰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자, 원자 반지 좀 보세요. 야, 내가 반지를 뭘로 한다 그랬어? 전자 껍질에서 먼저 비교하라 그랬죠? 얘 2주기, 얘 4주기. 3주기예요. 그럼 누가 컸어야 돼? 얘가 커야 돼요. 얘가. 틀렸네요. 그치? 자, 이것 때문에 하는 거야, 이것 때문에. 제1 이온화 에너지야. 그런데 안 봐도 알죠? 얘가 몇 주기? 3주기. 얘 몇 주기? 2주기. 그럼 2주기인데 기본적으로 특히 얘는 또 어디 쪽이야? 17쪽이야. 겁나 높아요. 아시죠? 그래서 A가 더 틀리죠. 다음 몇 번일까요? 4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문상에 제1 이온화 에너지 물어봐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문제들도 보시면
제1이온 에너지가 주기도 하지만 주어진 정보에서 안 물어보다가 갑자기 비닐에서 물어보셨다. 아까 그 경향성 그림 좀 그리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만 그리면 금방 알거든. 외우는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를 보시죠. 7번. 자, 이주기래요. 이주기. 그럼 이주기 누구 있어? 얘들아? 리튬부터 해가지고. 그죠? 리튬, 헬륨, 탄, 칠, 산, 풀, 네. 맞지? 아. 자, 그리고 활전자수. 이제 이쯤 되면 알지 않을까요? 1, 2, 0, 2, 3, 2, 2, 0. 맞죠? 자, 그럼 봅시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유효 핵전화 우선 얘들아 B부터 보자. B부터. 난 B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요? 홀전자가 뭐지? 0이죠? 0 되는 얘 아니면? 얘인데 유효 핵전화가 작은 편이야. 그 이 중에서 번호가 뭐 하네? 작은 애잖아. 그러니까 B가 누구다? 베리륨이에요. 보여요? 보여야 될 텐데, 그치? 그럼 얘보다 유효 핵전화가 작은 애가 당연히 A가 되겠죠? 이게 리튬이겠죠. 맞나요? 자, 그 다음에 아우 나 D는 알 것 같아요. 그 정도. 얘가 D일 것 같은데요. 생각이 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앞뒤로 있네요. 홀전자가 두 개씩. 그치? 그럼 얘가 누구? C, 얘가 누구? A가 되겠다. 이해하십니까? 네. 자, 봅시다. 기억. 금속 원소. 일단 금속 원소 얘네들만 금속이죠? 그죠? 얘네만 원소이다. 금속 얘네들 다 원소이야? 이 금속이에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니은 원자 반지름. 자, 얘들아 A하고 B 원자 반지름 비교하는. 그럼 같은 주기일 때는 전자 껍질수는 동일해. 그럼 두 번째가 뭐야? 유효했잖아. 작은 것이 크다고 했잖아요. 그럼 얘가 더 커야 되지. 맞아 안 맞아? 근데 뭐라고 써있어? A가 B보다 크다. 맞아 안 맞아? 맞는 거죠. 그래서 반지름까지도 같이 물어보는 거죠. 자, 디귿. 이들 사이에 무슨 에너지? CD 중에 제1 이온 에너지. 어머, 우리 아까 이거 그래프 그렸는데요. 총 할 때 여기가 15족이었고 여기가 16족이었고 여기쯤에 14족 있었다? 그치? 그러면 15족이 얘가 15족이잖아. 그러면 B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E가 크고 그 다음 누가 와야 돼? C가 왔어야지. 내가 이거 그림 이거 봐봐. 찍찍 찌질이 찍찍 이거 그림만 하면 된다니까? 이게 다 똑같아. 다 2주기든 3주기든 어딘가. 대신 여기가 또 몇 쪽 있는지 아셔야 돼요. 또 이걸 또 모르면 안 돼요. 그림 그리고 뭐 이러시면 안 돼요. 이제 그리고 여기가 2족이었고 여기가 13족이었고 여기가 2족이었고 여기가 제일 높은 데가 17족이에요. 이렇게 이걸 하나 외우셔야 돼요. 그럼 편하다니까 이거야?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자, 우리 비웃네요, 얘들아. 3문제 남았어요, 3문제. 자, 8번 봅시다. 어머, 이상주기. 그래, 좋았어. 넘겨도 되죠? 자, 이상주기인데 원자과 전자가 5, 6. 그럼 15가 16쪽이에요. 얘들아, 맞아, 안 맞아? 15와 16쪽을 얘기하는 거고 이상주기에 15와 16쪽 누구 있을까요? 8번 문제죠? 자, 15쪽, 16쪽, 2주기, 3주기, 여기 칠소, 산소, 링,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20번까지 오시면 아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얘들아 우선 보세요. 전체적 경향성을 한번 보세요.
A, B와 C, D. 자, A, B를 이렇게 두 개 묶어봐. 그리고 C, D를 이렇게 묶어봐. A, B가 위쪽 상단에 있죠. 전체적으로. C, D는 밑에 있죠. 왜 그럴까요? A, B가 이주기들이에요. 내가 뭐라 그랬지? 전자 껍질 수가 가장 강력하다 그랬지. 껍질 수가 작으면 이온화 에너지가 뭐하다? 크다. 그래서 여러분 그 그래프에서 잘 보시면 이렇게 되었을 거예요. 맞아 안 맞아?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고 여기가 D 맞냐 얘들아? 그럼 여기가 지금 위에 있잖아요. 얘네가 몇 줄이 보냈을 때 2줄이 밑에 있는 애들이 뭐야? 3줄이. 근데 선생님 여기 왜 내려가요? 우리 배웠잖아? 16쪽이 15쪽보다 작다는 걸 배웠잖아. 아까 얘기했잖아. 예외적으로. 그럼 이제 우리가 누군지 알지. 누군지 알지. 얘가 질소, 황,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뭔가 비슷한 그룹이 있으면 묶어보세요. 그리고 전체적인 그림을 보라고. 그러면 주기를 판별할 수 있다. 주기를. 다 찾았어요. 1번. 원자 번호는 C가 A보다 당연히 크죠? 3줄인데? 그죠? 그리고 원자 반지름은 D가 B보다 당연히 크죠? 3줄이니까요. 자, 3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얘들아? 제2 이온화 물질이죠. 자, 여기 나오는 거야. 봐봐. 돌아가. 아닌데? 이건 돌아가. 한 번 돌아가. 여기요.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15와 16은 제1에서는 16이 작은데 제2에서는 뭐 해준다고? 뒤바뀐다 했어요. 나오잖아요. 제2에서는 15족이 16족보다 크냐서 물어본 거 아니야? 아니잖아. 16이 더 크잖아. 답은 3번이고. 근데 이렇게 찝어주지 않고 설명을 하면 여러분 이거 잘 기억 못합니다. 사실. 선생님이 이제 많은 문제를 적겠으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또 나온다 해서 유념해서 보라고 설명하는 거지. 답 3번이야. 하지만 문제 풀게요. 4번 보세요. 원자과 전체의 주영자 수. 얘들아, 주영자 수가 껍데기 얘기하는 거다? 껍데기? 그럼 당연히 C가 B보다 커요? 안 커요? 크죠? 네. C가 3줄이잖아요. 5번. 유효액전화는 양성자 수라고 했는데 D가 얘들아 황이 인보다 번호가 커? 안 커? 크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맞아? 틀려? 맞죠? 그럼 내가 답은 몇 번이다? 3번이 됩니다. 됐습니까? 이제 9번 문제 들어볼게요. 자, 그 그래프를 좀 봅시다. 그래프를 보면 여기가 제1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A, B, C. 맞나요? 그리고 얘는 2, 3주기라고 되어 있고요. 15, 16, 17쪽. 그럼 2, 3주기 15, 16, 17쪽 한번 누군지 한번 고려 한번 해볼게요. 15, 16, 17쪽. 2주기, 3주기. 그러면 질소, 산소, 플로리, 인, 황, 금의 염소. 뭐 이렇게 있겠네요. 이 중에서 골라쓰란 얘기입니다. 얘들아 맞아요? 네. 자, 우선 이걸 아셔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패턴 뭐였어? 15, 16, 17 기억나요? 15, 16 요 라인 맞아요? 기본적으로 15, 16, 17쪽은 이게 원래 제1 이온 에너지 그림을 이렇게 그려야 돼요. 우리 제2만 지금 그거 있는 거니까. 맞아 안 맞아? 그런데 우선은 ABC가 만약에 같은 라인이라고 한번 생각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ABC는 각각 15, 16, 17주 중에 하나를 찾으라고 지금 되어 있는 거라 이제 좀 여러분이 좀 이것저것 좀 고려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답을 찾기는 해야 되는데 한번 보죠. 우선은
A가 가장 뭐하죠? 크죠? 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 생각할 수도 있어. 크다? 그러면 A는 만약에 크다는 전제하에 그러면 크려면 기본적으로 2주기가 3주기보다 껍데기 수가 적으니까 2주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2주기일 수 있잖아. 그치? 얘들아? 그리고 2주기 중에서도 이제 셋 중에 비교하면 가장 큰 게 누구야? 얘죠. 17쪽 친구죠? 그렇게 지정할 수 있잖아요. 맞냐 안 맞냐? 그냥 해보는 거야. 나도 몰라. 해서 맞는 거 찾으면 되는 거예요. 경향성을. 이해하십니까? 추리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그냥 가정하는 걸 나도 몰라요. 우선 이 세 개 중에서 얘가 가장 뭐하니까 크니까 2주기 몇 쪽 원소라고 생각하자. 17쪽. 아시겠습니까? 그럼 내가 얘 누구라고 생각해본다? F라고 한번 여겨보자라는 얘기예요. F라고. 됐습니까?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B를 살펴봐야 돼요. B. 그죠? 자, 그럼 나는 지금 그냥 여기를 뭘로 정한 거야? 17쪽 정한 거잖아. 얘들아, 맞아, 안 맞아? 17쪽이라고 하면 좀 그렇게 따지면 되고요. 잠깐만. A, B, C는 그래서 좀 실수할 뻔했네요. 미안 얘들아. 문제 읽어보니까 힌트를 줬어요. 내가 잘못 봤는데 얘가 15쪽이고요. 얘가 16쪽이어야 되고 반드시 얘가 17쪽이어야 돼요. 그 문제 읽어봐요. 나도 뭔가 이상한지 좀 살펴봤더니 A, B, C는 그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 원소라고 써있어. 그치? 그럼 이렇게 찾으면 더 쉽죠. 자,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면 자, 그럼 얘부터 보자. 17쪽이라고 했으니까 우선 얘는 2주기는 아니겠다. 무조건 3주기 해야 돼. 그치? 왜? 얘가 제일 크잖아요. 이 중에서 얘들아 이온 에너지 가장 큰 게 얘야. 근데 말이 안 되잖아. 그럼 얘는 누구다? 네, 염소겠죠. 네. 그럼 이제 얘는 16쪽이어야 돼? 16쪽? 그러면 얘가 만약에 같은 주기였다면 이 황은 얘보다 더 작았어야 돼요. 맞아 안 맞아? 작아야 써야 되잖아. 근데 지금 커요 안 커요? 몇 주기다? 2주기. 누구? 산소. 그러면 또 산소보다 큰데 얘는 어차피 3주기라 작잖아요? 안 되잖아? 누구겠어? 질소겠죠. 그래서 N은 CN입니다. 힌트까지 줄 줄 몰랐네요. 자, 그럼 기억 3주기 원소는 한 가지죠? 네, 틀렸고요. 니은 B의 제2이온화 에너지는 같은 주기 17쪽 원소보다 크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아 안 맞아? 자, 얘들아 B가 누군데요? 산소거든요? 자, 보세요. 원래 여러분 내가 지금 그린 게 뭐지? 이게 몇 쪽이지? 15, 16, 17쪽 제1이온에서 그린 거지? 그럼 선생님이 이거 어떻게 한다고 했지? 옆으로 몇 칸? 한 칸씩 이동한다고 했어요. 원래 여기는 더 이렇게 있었고. 맞아 안 맞아? 요 경향을 내가 옆으로 옮겨볼게요. 이렇게 되겠죠? 맞냐 안 맞냐? 얘가 15쪽, 얘가 16쪽, 17쪽이에요. 그럼 16쪽인 얘가 17쪽보다 제2가 커요 안 커요? 커버리죠? 그러니까 맞아 안 맞아? 맞는 거죠. 이걸 어떻게 외울 거냐고. 그냥 그리라고 이렇게 찾아진다. 디귿 유효했전하는 양성자수라고 했죠? 그러니까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당연히 C가 A보다 크다 안 크다? 크죠? 그쵸? 답은 4번이겠죠. 그리는 연습학생 때 그리는 제일 이렇게 그럼 보인다. 됐어요?
그냥 10번은 거기 보니까 문제상에 제3이온화 에너지 있는데 제3까지는 시험 문제 안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거 빼고요. 대신에 어디 푸냐면 56페이지 한번 펴볼래요? 56페이지에 보시면은 18번 문제가 있습니다. 18번 문제. 있는데 어려운 건 아니고요. 거기서 뭐 볼 거냐면 거기는 지금 친절하게 그 막 네온이랑 나트륨이랑 뭐 마그네슘이랑 이렇게 막 알려줬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갖고 나온 건데 이거는 보시게 하네요. 자, 한번 보십시다. 얘들아, 우선은 여기서 제일 먼저 볼 거는 나트륨이에요. 나트륨. 나트륨 어때요? 지금 앞에가. 지금 이 N이라고 되어 있죠? 이 N이라는 얘기인데 지금 N은 내가 첫 번째인데 두 번째, 세 번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는 상태인데 갑자기 4천이래요. 여러분 알잖아. 나트륨은 하나 뜰 때 되게 쉽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 옆에 특히 얘들아 거기 보세요. 마그네슘보다도 더 커요. 말이 안 되잖아. 기본적으로 이쪽이 가장 낫단 말이야 얘들아. 맞아 안 맞아? 그럼 적어도 N은 1은 아닌 거예요. 맞아? 1은 아니야. 그런데 마그네슘 보세요. 어머, 저 N이 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뭐 N 플러스 1에서 7733이 됐어. 갑자기 증가했죠? 그럼 걔네 알잖아. 마그네슘 몇 쪽이라는 거? 2쪽이라는 거. 그럼 얘는 두 번째 뜰 때까지는 커, 작아? 작아. 아! N이 얼마다? 2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밑에 있는 저거 풀려고 사실 한 거예요, 얘들아. 그 두 번째 뭐라고 써있어? 두 번째 뭐라고 써있어? 뭐라고 써있네, 얘들아, 거기. 이 뭐라고 써있어? 이 N하고 여기 N-1인가요? 근데 N 이 대입하면 여기 이 원하고 여기 이 뭐라는 얘기냐? 그죠? 거기서 가장 뭐라는 거라고 써있어? 큰 거예요. 큰 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 여기는 크고 여기는 작아야 돼. 그럼 이렇게 해당하는 애가 누구라고? 1쪽이다. 하나까지는 괜찮은데 두 번째부터 안 돼 하는 애들이라고. 그럼 이건 누구 어떤 원소를 지칭한다? 1쪽 원소를 지칭하니까 여기서 누가 답이 되겠어요? 나트륨이 해당이 되겠죠. 이해하십니까? 이런 거 얘들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 원래는 얘가 어떻게 나왔어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나왔어야 돼. 근데 그 누가 봐도 이해가 가니까 이걸 뒤져놓은 거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얘가? 이거랑 같은 말인데 이렇게 되면 뭔가 좀 있어 보이고 어려워 보이잖아요. 그래서 한 거라고. 근데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실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번 해보라는 거고요. 나머지 것들은 푸셔도 상관은 없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3차는 안 냈어요. 여러분 2차도 지금 그것도 패턴이 좀 달라지는데 3차까지 어떻게 돼요? 2차까지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3차는 안 푼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거 이해하신 다음에 문제 푸시면 될 듯 합니다. 꺼줄래요?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 좀 또 자습